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영 TV와 라디오 방송은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전화 통신선이 차단됐습니다. This is about an assault on a democracy, a growing democracy, and an assault on a people. 예, 미얀마의 봄이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또다시 군부에 체포돼 자택에 구금된 겁니다. 그리고 군부는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알아보려고 저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교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대사관조차 한때 연락 두 자리였어요. 군부가 통신을 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어렵사리 교민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방송을 하는 중간에 또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도를 해보죠. 미얀마의 수도는 아니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양곤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권병탁 씨 연결해보죠. 권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어려운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 비상사태를 하면서 예. 통신사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었거든요. 군부가 끄는 거예요? 통신사에서는 이제 내부 문제라고 했지만 군부가 끄는 거죠. 그러면 TV, 라디오, 신문 이런 언론 매체도 지금 다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TV, 라디오는 다 통제를 당하고 있고요. 네, 이제 유일한 언론 매체라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신문사들에서 간간히 이제 소식을 전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지금 전화 연결을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도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지금 새벽 이른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통신 상태가 지금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새벽 4시 반 5시쯤 예, 됐으니까 지금은 되다가 또 안 되다가 이런 상태. 네, 그렇습니다. 상점, 은행 이런 곳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까? 지금 도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상점 은행은 이제 자재기 인파로 인해서 생필품인 동난의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그다음 특히 은행은 좀 심각한데요. 시내 곳곳에 이제 현금 인출기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인출기 현금이 다 바닥이 났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쿠데타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군부가 탱크를 몰고 도시를 휘젓고 다닌다든지 총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지금 미얀마의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닌가요? 미얀마는 이제 쿠데타를 많이 했던 나라라서 군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관공서나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현직 대통령, 각 주의 주지사와 에너지 담당 주요 인사들 구금했고요. 구금하자마자 또 11개 부처의 장관들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장관을 그냥 교체해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쿠데타를 움직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린 거죠. 유혈 사태 없이 그냥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일상생활에 군인이 보인다든지 탱크가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일인데 군부가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단 하루 만에 탱크 하나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장악해버렸다. 그럼 미얀마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금 상당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어제 오전부터 군부 지지 세력들이 1,000명이 모여서 곳곳에서 이제 쿠데타 지지를 하는 행진을 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조차도 상당히 선수를 치면서 분위기는 이제 첫날은 군부 쪽으로 많이 기우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게 될 텐데 불길을 얼마나 던질지는 좀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금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여러분 거리에 나가십시오. 지금 군부의 이 독재에 대해서 항의하십시오. 이렇게 주문도 했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모든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얀마는요. 그래서 에너지 당에서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어제. 아니 이게 가짜 뉴스라고 아웅산 수치 여사 당에서 또 이렇게 말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도 군부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라고 시킨 건 아닐까요? 저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좀 가리기 힘들어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그렇죠. 우리 교민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민분들끼리는 어떤 얘기들 주고받고 계세요?
교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늘 조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들만큼은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두가 한 힘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불안하죠. 쿠데타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여기서도 바라고 있겠고요. 시간 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얀마 양곤 현지의 교민 권병탁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웅산 수치 여사 15년간 자택연금 됐다가 자유의 몸 된 지 얼마 됐다고 또 자택에 연금된 건가? 미얀마는 이제 민주화가 찾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 좀 더 깊게 짚어보죠.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의 장준영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궁금한 게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 지금 집권 여당의 상임 고문 신분인 거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고요. 네. 네, 국가로 치면 국가 고문입니다. 국가 고문. 네, 국가 고문 또는 국가 자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미얀마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 고문이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국가 고문은 이제 초헌법 기관이고요. 미얀마 헌법에는 아웅산 수치가 여러 가지 요건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NLD에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국가 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든 거죠. 하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국민들이 그 당시 지지했는데 그 네. 당시 남편이 영국 국적이고 그래서 그랬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직계가족이 미얀마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국가 고문이란 자리에 앉히고 사실상 대통령 위에 있는 신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 군부 독재 끝나고 아웅산 수치 여사 자택연금도 끝나고 선거 치러서 집권 여당이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들어섰다 이렇게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왜 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거예요? 왜? 이번 쿠데타의 기본적인 명분은 작년에 이제 11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죠.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중립적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친 아웅산 수치 이 정당과 상당히 가까웠다.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 이전부터 군부와 야당에서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NLD나 아웅산 수치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군부가 이번에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 거예요. 아니 총선을 치르는데 그 총선을 관리하는 쪽이 친여권 성향이다라는 것과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지금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군부의 주장은? 군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립성이 훼손된 그 명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선거인 명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의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가가 궁금한데 그거는 확인이 사실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 끝까지 안 되겠네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안 있을 되겠네요. 겁니다. 안 되겠네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우리 연구위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진짜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군부가 명분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서는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면 빌미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NLD,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나 NLD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가 빌미 잡아서 쿠데타 일으키는 거는 쉬운 환경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미얀마의 민주화가 완전 정착이 된 게 아니었어요? 군부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셌습니까? 헌법상으로도
그 군부에게 많은 그 이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이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국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아주 장기간 군부 독재를 했고 거의 반세기 정도 군부 독재를 한 국가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게 그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제도나 집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동거를 현재까지 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한 동거. 네, 그리고 실제로 뭐 2015년도 그랬었고요. 네. 총선이 있을 때마다 네. 군부가 계속 협박성 멘트를 계속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뭐 제대로 네.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연방이 약간이라도 미얀마 연방이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약간이라도 뭐 네. 흠집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성 멘트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렸군요. 언제든지 이거 전복하고 우리가 다시 권력 잡아야지 노리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번에 빌미 잡아서 하루 만에 신속히 아까 교민은 프로페셔널한 쿠데타였다라고 표현하시던데 정말 네. 프로페셔널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해버렸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 국내는 아직 좀 조용한 편인 것 같고요. 해외에서 주로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미얀마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뭐 유엔 평화유지군 정도가 미얀마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는 아마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이나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가 네. 미얀마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유엔 안보리를 오늘 소집한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 중국이 또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중국은 왜 반대합니까? 중국은 미얀마와 상당이 많은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경제적으로요. 예. 예,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수출하죠. 네.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국의 대외 전략 이런 것들도 미얀마와 지정학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중국과 북한의 관계 생각하면 되나요? 비슷한 네,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대부분, 미국에 넘어가는 거 여기에 대한 견제가 있다. 예. 그렇죠. 예. 대부분의 미얀마 군부가 친중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친중파다. 네. 반면에 아웅산 수치 여사 쪽은 이제 친미, 친영, 서방과 가까우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이전에 그 NLD 정부 같은 경우에도 네. 초기에는 이제 서방과 상당히 가깝게 가다가 예. 국내 문제, 뭐 로힝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예. 중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구축을 해왔죠. 그래서 불안한 동거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하나만 제가 더 짚을게요. 네. 쿠데타와는 별개 얘기입니다만 그 아웅산 수치하면 사실 평화와 민주주의 상징, 노벨 평화상 수상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수치 여사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미얀마 국내에서 보는 거랑요. 예. 해외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뭐 해외에서 지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국내에서는 일단 내정 간섭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국내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이고 미얀마 내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만 해외에서는 로힝야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에 그렇죠. 왜 평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아무 말 안 하느냐, 왜 그거 묵인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내부 국내에서는 그 지지는 인기는 변함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총선에서도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미얀마 돌아가는 상황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